달성군 의회는 1월 19일부터 29일까지 11일간 제310회 임시회를 개회합니다. 달서구 사회복지협의회가 지난 17일 달서구 노인 종합복지관에서 2024년 달서구 사회복지인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습니다. 달성구는 19일 달성 테크노스포츠센터에서 달성 테크노스포츠센터 및 생활체육광장 개장식을 개최했습니다. 달서구의회는 16일 달서구의회 대회의실에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국제라이온스협회 356일 지구는 지난 16일 달성군민체육관 다목적 강당에서 제8지역 합동 원료 및 봉사물품 전달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달서구 음식과 사랑봉사단이 갑진년 새해를 맞아 16일 본동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박종길 의원과 박정환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2024년 대구 신년음악회가 2월 17일 대구 학생문화센터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대구시립교향악단은 오페라 사랑의 묘약을 1월 26일 대구 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선보입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 신문에 1월 18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달성군의회는 1월 19일부터 29일까지 11일간 제310회 임시회를 열어 2024년 군정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재개정 조례안 7건과 동의안 등 2건, 총 9건의 안건 심사를 처리합니다. 먼저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신동윤 부의장이 다문화정책 사업 방향성 제시, 곽동환 의원이 구지, 역사문화 관광자원 활용, 신다로 의원이 가창 상수도보호구역 활성화 협의, 최재규 의원이 경찰 수련원 건립에 따른 비슬산 관광 활성화 방안 등 4건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주요 심의 대상 조례안은 신동윤 의원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김보경 의원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김은영 의원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신다로 의원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을질 행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최재규 의원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미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은숙 의원의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입니다. 이어 22일부터 24일까지 집행부로부터 2024년 군정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고 끝으로 1월 29일 제7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 등을 의결하고 제310회 임시회를 마무리합니다. 달서구 사회복지협의회가 지난 17일 달서구 노인 종합복지관에서 달서구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2024년 달서구 사회복지인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우남 달서구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이태훈 구청장과 김해철 구의회 의장, 시구의원, 사회복지협의회 회원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내빈 소개, 신년 인사와 시루떡 절단, 건배제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김우남 달서구 사회복지협의 회장은 신년 인사회를 통해 각 기관별 회원들이 서로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점들을 함께 나누길 바란다며 연계 협력을 통해 더욱 발전하는 사회복지협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달성군은 19일 달성테크노 스포츠센터에서 국회의원 및 초청 인사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달성테크노 스포츠센터 및 생활체육광장 개장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에 개장한 달성테크노 스포츠센터는 지난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국비 30억 원을 확보하고
군비 185억 원을 들여 총 사업비 215억 원, 연면적 5,078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수영장, 실내 어린이 놀이터 및 건강, 문화강의실 등의 생애주기형 체육놀이공간으로 조성했습니다. 또한 달성 테크노폴리스 생활체육광장은 총 사업비 48억 원을 투입해 달성 스포츠센터와 화석박물관을 제외한 자녀부지에 중앙광장, 바닥분수, 야외무대, 통합놀이터, 다목적 운동장, 산책로 등을 설치하여 체육활동뿐만 아닌 지역축제나 행사 등을 유치하여 복합단지로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했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테크노 스포츠센터 및 생활체육광장이 체육회원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다양한 체육 및 문화행사 활동을 즐기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국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행복한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체육 인프라 확장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바로 기념식수 진행하겠습니다. 달서구 의회는 16일 달서구 의회 대회의실에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달서구 의회가 주최하고 강한곤 의원이 주관한 것으로 달서구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현실적인 의견을 청취하여 시대 변화에 따른 달서구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토론회에는 달서구 의원과 구청 실무부서 담당자, 시장 상임회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김영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포항센터장이 달서구 전통시장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2024년 주요 지원 시책 등을 발제 후 전통시장 상인회의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토론회를 이어갔습니다.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시장 상인회 여러분과 의원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왔던 상인의 다양한 의견들을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서는 의견을 모두 수렴할 수 있는 부분을 수렴하고 좀 더 차후에 고민할 수 있는 부분 고민해서 우리 전통시장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통시장 상인회에서는 시장 내 쿨링푸브 설치 지원, 전통시장의 할인 혜택 정책들을 소규모 시장도 균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 장바구니 예산 지원 확충 등 전통시장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으며 달서구 의회와 실무부서 담당자들은 이러한 의견을 기반으로 해결 방안들을 모색하고 지역의 상생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전통시장 화이팅! 국제라이온스협회 356A 지구는 지난 1월 16일 달성 국민체육관 다목적 강당에서 제8지역 합동월 예회 및 봉사물품 전달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봉사활동에 대한 국제라이온스협회 회원들의 헌신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356A지구 소속 라이온스클럽 회원들과 지역사회 리더들이 대거 참석하여 봉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봉사물품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며 이웃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봉사물품은 회원들의 기부와 지역사회 지원을 통해 마련됐습니다. 국제라이온스협회 356A지구 박근성 총재는 우리 8지역은 2008년부터 달성군에 사랑과 관심 어린 마음을 모은 봉사물품을 전달해왔으며 올해에도 변함없이 라이온의 정성을 모아 달성군의 저소득층을 위해 책가방 및 학용품을 비롯한 각종 물품을 전달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봉사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달서구 음식과 사랑봉사단이 갑진년 새해를 맞아 16일 본동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무료 급식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달서구 외식업 지부와 위생단체 연합회들로 구성된 음식과 사랑봉사단은 작년 12월 발대식을 가지고 올해 첫 봉사활동 1인 이날 새해 맞이 떡국과 빵과 음료 150인분을 준비해 본동 어르신들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우리 달서구 음식과 사랑봉사단은 2023년 4월
셋째 주 화요일 처음으로 무릎급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매월 셋째 주 화요일 무릎급식을 하다가 12월 26일 발대식을 하였고 올해 들어 처음으로 무릎급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열심히 하였지만 부족한 부분이 없지는 않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열심히 하면서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한 이날 이태훈 구청장과 김해철 달서구의회 의장이 함께 방문해 봉사단들을 격려하고 본동 어르신들에게 올 한 해도 건강하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큰절을 올렸습니다. 음식과 사랑봉사단은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하며 사랑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더 발전해 나가는 봉사단이 되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곡이동 신당동 출신 박종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5월 18일 최종 보고회를 가진 우리교회 탄소중립 전략수립 연구용역과 이를 위한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우리교회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계획 수립 및 지속가능 발전 목표 수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여러 차례 주장을 하였습니다. 정부는 탄소중립 기본법을 제정하고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의 온실가스 감축을 국제사회에 약속했습니다. 이에 대구광역시는 45% 감축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구는 대구시의 감축 목표에 맞추어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5%를 감축하겠다는 달서구 탄소중립 전략수립 연구용역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우리 구의 탄소중립 전략수립 연구용역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과연 보고서에 기재된 사업으로 온실가스 45%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용역 보고서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이 보고서가 외부로 알려지게 되면 부끄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2차 본회의 시 구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답변을 받아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지적할 사항이 한둘이 아니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목표의 실현 가능성입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탄소 중립의 기본 원칙은 탄소 배출을 줄이고 탄소 흡수원을 늘리는 것입니다. 즉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녹색 그린에너지 사용을 늘리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이를 위한 대중교통 이용 확산, 친환경 건축물 확대, 도로 다이어트 사업 시행, 도시숲 조성, 습지 보존 및 확대 등을 보고서에 충분히 담아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시행한다 해도 앞으로 2030년까지는 약 6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무리 살펴보아도 실현 가능성과 구체적으로 실천 사업이 보이지 않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5% 감축을 위하여 8개 분야, 57개 사업, 131개 세부 사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대부분 기존에 하고 있거나 계획된 사업 및 조례의 근거가 마련된 사업입니다. 적어도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 도시 숲을 얼마나 늘리고 자전거 이용자는 얼마나 늘리고 재생에너지 공급은 얼마나 늘리고 녹색 건축은 얼마나 확대하고 하는 구체적이고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한데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공영주차장을 열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황당한 사업도 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파리의 15분 도시처럼 도로를 줄이고 주차장을 줄이고 자가용 이용을 줄여 그곳에 도시 숲을 조성하는 것이 기본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이미 서울시도 이를 모방한 30분 도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나 다른 지자체의 사업을 모방해도 좋습니다. 탄소 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모방이 곧 혁신입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달서구의 탄소 중립 전략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탄소 중립 전략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우리구 홈페이지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과 전문가들의 냉정한 비판과 토론이 제대로 된 우리 국의 탄소 중립 정책과 지속 가능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하여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둘째, 이행체계의 구축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더라도 이를 실행할 이행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으면 무용진분이 됩니다. 우리 군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구 경북 최초로 어렵게 기후환경과와 기후변화 대응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속가능 발전팀을 신설한다고 하면서 기후변화 대응팀이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탄소중립 실천을 위하여 핵심 역할을 해야 할 전담팀이 없어진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탄소중립과 지속가능 발전은 관련법, 조직, 사업들이 완전히 다릅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탄소중립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출발합니다. 지속가능 발전은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에서 출발합니다.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은 시대정신을 반영한 글로벌 핵심 현안이지만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서 접근해보면 17개 의제 중 13번째 의제로 지속가능 목표의 하나일 뿐입니다. 법체계, 실행부서, 실행체가 전혀 다릅니다. 지속가능한 달수가 되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지속가능 발전이란 두 개의 바퀴가 함께 굴러가야 하는 자전거와 같은 것인데 기껏 뒷바퀴를 끼워놨더니 뒷바퀴를 빼서 앞에 끼우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 같다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대한 권한은 구청장님의 고유 권한이면 두말 나위 없지만 문제점이 대두되었을 때 이를 지적하고 개선안을 제안하는 것은 의원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지자체에서 탄소중립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없애고 지속가능 발전 전담부서를 만드는 곳이 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54만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현 1, 2 본리본동 출신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박정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구 중심 달서의 시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태원 구청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구와 달서구를 지나가는 압산순환로 주변 대형 화물차의 불법 주차로 인한 주변 불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 차고지가 외곽에 있어 일부 대형 화물 트럭이 주택가 혹은 인근 도로변에 불법 주차하는 탓에 위험한 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특히 대형 화물차의 도로변 밤샘 주차는 가로등, 불빛을 가리고 어두운 곳에 몰래 주차하는 바람에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법률로 대형 화물 트럭 및 버스 등 운송 사업을 할 경우 차고지를 설치하여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도록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지정된 차고지가 멀다는 이유로 대형 차량들이 인근 주택가와 도로변에 주차하고 있으며 운전자만 사라지는 불법 주정차 및 밤샘 주차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벽 0시에서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불법 주차를 할 경우 밤샘 주차에 해당하여 약 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특히 23년 7월 기준 달서구 등록 영업용 차량 자동차는 17,477대로 대구시 55,357대의 31.5%를 차지하고 있으며 화물 영업 차량은 5,427대, 성암 영업 차량은 750대로 대구 9개 구군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압산순환로 대덕성마장 입구에서 달서 별빛 캠핑을 지나 압산궁도장 앞 구간까지 대형 차량의 불법 주차와 밤샘 주차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달서구가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있는 달서 별빛 캠핑장 진입로가 매우 위험합니다.
천체과학관이 건립되고 목재 체험관이 활성화되어 학습 체인 인프라가 구축되면 이곳을 찾는 유치원 등 단체 방문이 늘어날 것이며 좁고 가파른 진입로 주변에 대형 차량의 불법 주차와 밤샘 주차는 사고 위험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물론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2021년 141건이며 단속 건수는 2022년 171건, 2023년 벌써 421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 불편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남구는 2014년 앞산순환로 주변 좁은 이면도로로 불법 주차를 해결하기 위해 녹색 나무숲을 만드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대형 차량의 밤샘 주차를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결국 앞산순환로를 따라가다 보면 남구와 달서구의 경계를 대형 화물차의 불법 주차로 여부로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 달서구 관문도로의 시작을 불법 주차와 밤샘 주차로 알리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용 구청장님, 달서구가 손님을 처음 맞이하는 달서구 관문도로인 앞산순환로의 모습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위험천만해 보이는 대형 화물차의 불법 주차가 달서구의 첫 인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달서 별빛 캠핑 주변 정비와 진입로 확충을 통해 불법 주정차 및 밤샘 주차로 별빛 캠핑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위험에서 사라질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달서구는 달서구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주민과 소통하며 적극적인 대안을 만들어가는 달서구의 선진 행정을 기대하면서 본 의회는 5분 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대구 신년 음악회가 2월 17일 대구 학생문화센터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대구 학생문화센터가 주최 주관한 이번 음악회는 대구국제방송교향악단의 연주로 바리톤 양준모, 소프라노 김순영, 조지영, 메조소프라노 손정아, 테너 노성훈, 김동혁이 함께합니다. 장혜은의 지휘로 진행되며 요한 슈트라우스 2세 오페레타 박귀서곡을 시작으로 비제 오페라 카르멘 중 투우사의 노래, 포치니 오페라 잔니 스키키 중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등 유명한 오페라의 아리아와 윤학중의 마중, 김효근의 눈 첫사랑 등 국내 가곡도 들려줄 예정입니다. 2024년 대구 신년음악회는 2월 17일 대구 학생문화센터 대공연장에서 무료로 진행됩니다. 티켓 오픈은 1월 23일 오후 5시부터이며 학생문화센터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시립교향악단은 오페라 사랑의 묘약을 1월 26일 대구 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선보입니다. 도니체티의 오페라 사랑의 묘약은 그의 오페라 작품 중 가장 코믹하고 아름다운 선율을 가진 작품입니다. 이번 무대는 오페라 전막 공연을 약 85분간 압축하여 진행하는 음악 중심의 콘서트 오페라로 오페라가 낯선 초심자도 부담 없이 다가설 수 있도록 한글 자막을 통해 이해를 돕고 시대 상황에 맞는 웃음 코드와 일부 우리말 대사도 포함되어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재미와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공연은 백진현의 지휘로 대구시립교향악단이 연주하며 소프라노 곽보라, 김효진, 테너 오영민, 바리톤 이호준, 베이스 전태현이 무대에 오릅니다. 감동과 웃음이 가득한 로맨틱 코믹 오페라 사랑의 묘약은 1월 26일 오후 7시 30분
대구 콘서트 하우스 그랜드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1월 18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대구 지역 최초 도심형 반려견 놀이터가 개장한다는 소식입니다. 달서구가 2월 1일부터 달서 반려견 놀이터를 전면 개장합니다. 달서구가 지난해 12월 달서 반려견 놀이터를 준공했고 올해 1월까지 임시 개장을 실시해 시설물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입니다. 달서 반려견 놀이터는 대구 지역 최초로 조성된 도심형 반려견 놀이터로 달서구 장동 산 28번지 1호내 7,672제곱미터 규모로 중소형견 놀이터, 대형견 놀이터, 보호자 쉼터, 펫카페, 주차장, 산책로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달서 반려견 놀이터 동측과 남측이 대로와 인접해 있고 남대구 성서 IC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차량 이용객들에게 뛰어난 교통 접근성 제공으로 달서구민뿐 아니라 타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또한 달서 반려견 놀이터 조성으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반려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에서 18시로 동물 등록이 완료된 반려견만 이용 가능합니다. 입장료는 중소형견 2,000원, 대형견 3,000원입니다. 특히 마약 탐지견, 시각장애인 안내견 등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반려견에 대한 입장료 감면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주류점코 크리에이터 영상과 웹툰 공모전을 개최한다는 소식입니다. 달서구가 1월 21일까지 주류점코를 아시나요라는 주제로 주류점코 크리에이터 영상과 웹툰 공모전을 엽니다. 두류점코 상권은 두류 젊음의 광장, 신내당시장 및 상점가, 두류 먹거리타운, 두류 1번가 지하상가 일대로 대구 대표적인 핫플레이스입니다.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에서 주최하는 이번 공모전은 문화예술관광의 복합상권인 주류점코의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웹툰, 틱톡, 쇼츠, 브이로그 영상, 뮤직비디오 등 다양한 콘텐츠로 응모 가능하고 대구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모 접수는 21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콘텐츠 파일은 이메일을 통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품작의 주제 적합성, 독창성, 대중성, 활용도, 완성도를 고려한 심사를 통해 총 9점의 수상작을 선정하여 대상 300만원, 최우수상 100만원, 오수상 50만원, 장려상 2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대구 달성 도서관 본방학 맞이 초등학생 특별 강좌를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대구 달성 도서관은 오는 2월 13일부터 23일까지 약 2주간 학생들의 즐겁고 알찬 본방학을 지원하기 위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본방학 특별 강좌를 운영합니다. 이번 본방학 특별 강좌로는 보드게임 등 놀이 및 체험을 통해 세계사를 배우는 놀이로 만나는 세계 역사 문화, 다이아보드 및 아두이노 등 하드웨어 베이스 코딩을 실습해보는 내 손으로 똑딱똑딱 어린이 코딩 실험실, 오일 파스텔을 활용하여 나만의 엽서를 만들어보는 오일 파스텔로 감성 그리기 등 총 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특별한 본방학을 보내고 싶은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는 1월 18일 오전 10시부터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선착순 모집하며 사전 신청 후 무료로 참여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독서문화실로 문의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달성군 제13기 블로그 기자단 위촉식을 개최한 소식입니다.
달성군은 지난 11일 달성군청 상황실에서 2024년 달성군 제13기 블로그 기자단 위촉식을 개최했습니다. 지원자 7명을 블로그 기자단으로 선발했으며 선발된 7명의 블로그 기자단은 1년간 군정 행사 현장 취재, 달성군 명소 소개, 화제의 인물 인터뷰 등에 대한 기사를 작성합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송현여고 송현어깨동무 행복축제 부스 운영 수익금 165만 원을 전액 기부한 소식입니다. 송현여자고등학교는 지난 5일 송현어깨동무 행복축제에서 학급별 특색 부스 운영으로 얻은 수익금 165만 원 전액을 대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했습니다. 지난 12월 20일 송현어깨동무 행복축제에서 학생자치운영회가 중심이 되어 1. 2학년 각 반별로 나염 티셔츠 만들기, 쿠키 만들기, 중국 문화 체험 등 특색 있는 체험 전시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이날 부스 운영 수익금은 총 165만 원으로 송현여고는 대구 지역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싶다는 학생들의 의견에 따라 수익금 전액을 대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했습니다. 송현여자고등학교 한양수 교장은 우리 학생들의 창의성과 깨를 바탕으로 진행된 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어 기쁘고 전교생과 교직원들이 마음을 모아 마련한 기부금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대구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 진로 탐색을 위한 전공 특화 과정을 운영한 소식입니다. 대구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지난 1월 8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방학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위한 전공 특화 과정을 실시했습니다. 전공 특화 과정은 재학생 55명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학생들에게 전공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진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진로 탐색을 위한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교육과정은 코스별로 특별 전공을 체험할 수 있는 전공 특화 코스와 팀을 구성해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프로젝트 집중 개발 코스로 구성됐습니다. 박유현 대구 소프트웨어 고등학교 교장은 방학 동안 우리 학생들이 전공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무적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1월 18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지역 내 공공화장실 28곳에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기 시스템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탐지기는 공공시설 및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 화장실 28개소에 71대를 설치했으며 불법 촬영 전자파를 24시간 상시 탐지하고 불법 촬영을 실시간으로 원격 차단합니다. 이외에도 달서구는 공중화장실 내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해 지역 내 공중화장실 30개소에 안심 가림판 286개를 설치해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으로 이용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달서구는 2024년 1월부터 지역 주민 누구나 생활권 가까이에서 쉽고 친근하게 디지털 기술을 접할 수 있도록 구립도서관, 어린이집, 청소년 시설 등 생활 SOC 시설에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AI 기능이 탑재된 책 읽어주는 독서 로봇과 AR로 경험할 수 있는 증강 현실책이 구립도서관, 구립어린이집, 종합복지관 등 총 20개소에 보급되어 영유아 및 아동이 독서를 재미있게 체험하게 됩니다.
달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 댄스실에 설치된 스마트 미러는 청소년이 아이돌 영상을 보며 댄스할 때 실시간 녹화까지 실행되어 녹화된 영상을 전송해 SNS, 유튜브 업로드가 가능해 청소년이 다양한 취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노인, 장애인 시설에는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용 키오스크와 태블릿 PC를 보급해 실제 환경과 같은 콘텐츠의 키오스크 사용법을 익힐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달성군이 유명 먹방 크리에이터 애정과의 콜라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전국 달성자랑의 시리즈 코너인 만나는 달성 40대 편으로 지역 관광지 및 숨겨진 맛집을 알리는 콘텐츠입니다. 애정은 굳이면 도동서원의 분위기를 전하며 현풍 백년 도깨비 시장에서는 칼제비, 전, 어묵 등 겨울 음식을 선보였습니다. 이어 현풍읍 한원당 고땡대 카페에서는 가래떡 추로스와 크림이 가득 올라간 음료를 맛보았습니다. 애정이 출연한 만나는 달성 영상은 이달 하순 한 편 더 게재될 예정이며 후편에서는 합인면 육신사와 인근의 숨겨진 맛집 방문기가 그려집니다. 달성군은 2024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으로 배정된 인원 총 10명 중 6명이 지난 1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1차 입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입국한 계절 근로자는 관내 농가에 배치되어 3에서 5개월간 농촌 현장에서 영농 작업을 도울 예정입니다. 달성군은 농촌 내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도입을 결정하고 지난해 10월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최재훈 달성 군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및 농촌 인력 중개센터 지원을 확대하여 농촌 인력난 문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입국하지 못한 4명의 계절 근로자는 농가 수요에 맞춰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입니다.